김영익 교수님은 올해 명목 GDP 4% 성장 시 적정 코스피 지수를 3170으로 보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2024년 4월 11일 목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7개 시작합니다. 미국 탐욕 공포 지수는 54로 하락하였습니다. 코인 탐욕 공포 지수는 76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미국 물가 CPI 올라 금리 인하 기대감 늦춰지다. 미국의 3월 CPI는 전년 같은 달 대비 3.5% 상승하며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인 3.4%도 웃돌았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또한 3.8%로 시장 전망치인 3.7%를 웃돌았는데 일부자들은 최근 인플레이션 증가가 상대적으로 광범위했다며 이를 단순히 통계적 이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선물시장은 6월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을 16.5%로 하락시키며 9월 인하론으로 넘어갔는데 동반에 하락한 미국채 가격은 이럴 때 매수를 해야 하는 건지 강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애플 탈중국 가속 1년 새 인도에서 2배 생산 1년간 아이폰이 인도에서 생산한 비율은 14%로 전년 대비 2배 수준인 약 19조 원 규모라 전하였습니다. 2027년까지 인도의 세계 매장을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며 인도에서 생산하는 아이폰 규모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다만 애플이 인도에서 고사양인 프로맥스 모델은 아직 생산하지 않고 있다고도 짚었습니다. 3. 물가지원금 1,500억치를 대형마트에 몰빵했다. 정부가 지난달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투입된 1,500억 원의 긴급 가격 안정자금이 대형마트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일과 축산물 등 할인 행사 등도 모두 대형마트나 중소형마트 등에서 진행하고 전통시장은 일부만 적용되었는데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 판매 중인 농축산물 가격 차이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부는 할인 적용 전통시장을 늘리겠다며 발표하였지만 현재 지원하는 11곳을 16곳으로 늘린데 전국 전통시장 1,400여 개에서 5곳 늘리는 것에서 효과를 발하기란 만무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4. 총선 결과 민주당 175석 과반석 확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3연패 수모를 당하며 4년 전보다 의석수가 줄어든 말 그대로 참패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강남권과 경기 동부권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휩쓸었는데 민주당의 의석수 161석에 민주연합 14석, 여기에 조국혁신당 12석 등 법집행을 좌지우지할 목표 200석은 채우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정치에 새바람이 불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5. 34년 만에 엔저, 달러당 엔화 153엔 돌파. 미국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화 가치가 153엔을 돌파하였습니다. 3월 미국 소비자 물가의 상승으로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세계의 큰 헤지펀드 자금이 미국 AI 증시에서 환율 전쟁으로 이동한 모양새에서 그 다음은 어디로 몰려갈지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6. 총선 밸류업 흐지부지 영향? 기관들 나홀로 팔자 증시 하락. 범야권의 총선 압승에 따라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할 것으로 전망과 미국의 지난달 물가가 예상보다 높았다는 것도 증시의 악재로 꼽히며 국내 증시가 하락하였는데 증권가에선 기업 실적 개선 등을 근거로 현 시점을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 의견도 내었지만 실제는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565억 원, 4,689억 원 순매수를 진행하는 것과 달리 기관은 7,329억 원 순매도가 나오며 기사와 다른 기관들의 매도 행렬에 국민으로서 또 씁쓸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박소연 신영증권연구원은 압승을 거둔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과 규제를 옹호하고 있다며 큰 틀에서 여당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주관적 칼럼 7. 몇천억 가치 폐지방과 폐치약 다 버리는 한국. 병원이나 검사기관에서 배출된 인체 조직은 조직물리 폐기물로서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한국에서는 폐지방, 폐치약 등을 법적으로 재활용 불가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적으로 폐지방과 폐치약은 바이오적으로 중요하게 활용되는 물품이라 상당히 큰 시장을 형성 중에 있는데 지방흡 입술 시 반드시 발생하는 폐지방은 인공피부, 바이오 프린팅, 바이오 잉크, 오가노이드뿐 아니라 희귀질환 치료제부터 창상피복제 등까지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며 폐지방에서 추출할 수 있는 콜라겐은 1kg당 약 17mg으로 콜라겐 5mg당 최대 84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 국내에서 연간 80톤이 배출되는 폐지방 기준 136만 mg의 콜라겐을 추출할 수 있고 이는 연간 2,285억 원을 버리는 것과 같다는 말이 됩니다. 폐치약 역시 마찬가지로 연간 600만 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고리식 재료로 재활용하면 약 600억 원의 수입 대체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인체율의 조직물 중 유일하게 의약품 등의 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태반인데 혈액제자의 보편화나 줄기세포 연구 등으로 태반 의약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자 첨단 재생바이오법을 통해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인데 세계화 추세인 폐지방과 폐치약 등은 반대로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인체 조직물 관련 법에서 몇 년간 계속 계류되며 언급도 안 되는 걸 보면 국가적으로 말만 바이오를 떠들 뿐 실제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씁쓸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김영익 교수님은 올해 명목 GDP 4% 성장 시 적정 코스피 지수를 3,170으로 보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